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토양 pH를 4.3으로 낮춰줘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그냥 대충 블루베리 재배하면 되지, 굳이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늘 어떤 일이든지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을 제대로 익히지 않는 것 같으면 결코 블루베리를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얼마나 유튜브를 이 나이에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을 익히고 제대로 블루베리를 재배해서 그 블루베리를 통한 그런 기쁨과 또 건강이 회복되는 것에 유튜브 조회수보다 사실 그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기쁨이 더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하여 블루베리를 재배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블루베리에 관한 한 좀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pH 4.3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양은 산성, 중성, 알칼리성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토양의 pH, 다시 말하면 산도는 14단계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7이라는 그 숫자가 중성입니다. 7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높아지면 알칼리성이 되는 것이고, 또 숫자가 낮아지면 산성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블루베리는 pH 4.3이라는 강산성을 요구합니다. 강산성을 요구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 산도에 따라서, pH에 따라서 그 양분의 형태가 달라지고 양분의 이용률이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산도에 따라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도 부분은 꼭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도를 pH 4.3으로 낮춰준다는 그 말은, 먼저 블루베리가 이용하는 질소, 이 질소를 암모늄 질소로 존재하도록 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량원소, 이를테면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이 다량원소를 불용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미량원소를 증대시켜서 미량원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성 토양으로 낮춘다는 그 말은 치안성 양이온, 다시 말하면 염기성 양이온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을 수소이온으로 교체시켜주고, 그 대신에 미량원소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가 왜 이 산성 토양을
요구하는지 하면 블루베리의 적정 pH 범위가 산성 토양, 다시 말하면 4.2에서 4.3이 가장 수확량 측면에서나 자라는 측면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이 pH 4.3은 사실 알카리성 양이온들이 용탈되고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빠져나가고 인산 역시 불용화되는 대신에 거기에 미량원소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pH 4.3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진달래형 균균이 우조하는데, 이 진달래형 균균은 우리가 아는 대로 블루베리는 뿌리털이었기 때문에 진달래형 균균이 이 1번부터 3번 뿌리에 감염이 되어서 대신 뿌리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pH 4.3이 되었을 때 질소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얘들이 요구하는 그 질산태 질소가 아닌 암모늄태 질소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 pH 4.3에서는요, 우리가 그 칼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을 주어도, 질소 같은 걸 줘도 실질적으로 개들이 흡수하는 양은 2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헛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이 블루베리가 아닌 일반 작물들은요, 이 질산태 질소를 흡수해서 그것을 그 질산태 질소를 통하여서 단백질로 동화시키기 전에 그 질산 환원 요소에 의해서 암모늄태 질소로 전환하는데, 블루베리는 질산 환원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한다는 이야기죠. 블루베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과수처럼 얕은 비료가 많고 거름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블루베리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과수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생지를 히스랜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히스랜드라는 말은 황무지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블루베리에게 과한 비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로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블루베리를 키우려면. 그래서 산도를 낮춰준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용기성 양이온을 빼내고 또 인도 불용화시키고 그 안에 수소 이온을 넣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알카리성 토양에 수소가 많이 있으면 이거는 일반 작물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자라는 토양하고 일반 작물이 자라는 토양은 극과 극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pH가 6.5라고 생각합시다. 6.5하고 4.5,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4.5라고 할 때 그 간격은 2이라는 숫자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역대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는 수가 열이기 때문에 2이라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은 그거는 곱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역대수니까. 그럼 100배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자라는 토양에서는 일반 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또 일반 작물이 자라는 곳에는 블루베리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울이 되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블루베리 재배하는 사람들이 이거 좀 겨울에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칼륨이라든지 또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토양 산도를 유황을 넣어서 떨어뜨려 놓고 다시 그런 화학 비료를 줌으로 해서 산도를 높이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블루베리 토양에
이제 나중에 화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도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화학 비료를 과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요, 진달령 균균이 감소되어서 뿌리 생체량이 약해집니다. 첫 번째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요, 토양의 비옥도가 감소돼서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과일이 맛이 없어지고요, 과일이 작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요, 열매가 물러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요, 숙기가 지연이 돼요. 익는 시기가 자꾸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화학 비료는 겨울에 가지 마름을 일으키는 원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미국 자료들을 참조하면 이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을 풍부하게 넣어서 토양을 조성해서 블루베리를 재배할 때 블루베리가 훨씬 더 잘 자라고 또 맛과 향 역시 10% 내지 20% 향상돼서 탁월한 그러한 환상적인 맛을 선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pH 4.3의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블루베리로 맛과 향이 뛰어난 그러한 블루베리를 재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H 4.3을 맞춰줘야 되고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